안녕하세요. 두 번째 인생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올려가지고 최근에 업로드를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프리스쿨에 대해서 조금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올 때 매우 헷갈렸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어떻게 이제 구조가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제 프리스쿨, 데이케어 막 이런 개념들인데 요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만 5세 이전에는 이제 공교육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 5세 이전까지는 그냥 아이들을 이제 집에 데리고 있거나 혹은 이제 프리스쿨이나 데이케어라는 그 곳에 보내는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죠. 특히 여기도 맞벌이가 있으니까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내고 이제 일을 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어 이제 외벌이 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비용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상교육이 있긴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지역마다 다른데 동부 기준으로 제가 있는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 무료 프리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프리케이가 3세부터 3K라고 하는데 3K, 뭐 4K 이렇게 있고요. 어, 이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집 구하기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비용들을 이제 뉴욕에 살면서 세이브하는 대신 그 돈을 이제 집에다 투자할 거냐, 물론 투자는 아니겠지만, 혹은 이제 유저지에서 살면서 좀 이제 집세 절감한 걸 이제 프리케이 비용으로 쓸 거냐, 약간 이런 조삼모사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그 뉴욕 출퇴근하시는 집 고르실 때 이제 고려 대상이 되기도 죠 유저지에서는 이제 몇 카운티, 그러니까 그 유저지 안에서도 몇 군데 카운티에서 이제 정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이제 뉴욕 가까운 데는 이제 뉴욕 요 지역은 보니까 또 프리케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프리케이가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유니버셜 프리케이 이렇게 부르거나 혹은 프리 프리케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가시는 지역에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또 가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히려 뭐 이제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 그 프리케이가 되게 그러니까 무료 프리케이가 되게 활성화된 곳이면 조금 이제 시설도 좋고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되게 고려할 만한 옵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데이케어랑 이제 프리스쿨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사실 되게 이거를 나누는 것도 되게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 그냥 어, 흔히 그냥 프리스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데이케어는 조금 어린아이들한테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헷갈리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구글이나 이런 데서 데이케어 쳐도 똑같은 기관이 나오고 프리스쿨 쳐도 똑같은 기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3세 이전에 조금 진짜 어린아이들 보낼 때 많이 데이케어라고 하는 것 같고요. 뭔가 교육이 가능한 시점부터는 주로 이제 프리스쿨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관에서 뭘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사실 뭐 한두 살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데이케어라고 하는 것 같고 그 이제 다음 단계를 이제 프리케이 이제 프리스쿨 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뭐 3, 4세들은 이제 뭐 데이케어 다녀요라고 안 하고 프리스쿨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로 이제 유치원 이퀄 뭐 프리스쿨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데이케어는 이제 데이케어 그러니까 아이들 정말 어린아이들 이제 잠깐 돌봐주는 물론 거기서도 교육을 하고 노래도 하긴 하지만 이제 실제 약간 아카데믹한 교육은 아닌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데이케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그 전에 아이들보다는 이제 프리스쿨이 조금 이래저래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프리스쿨은 이제 만 5세 이전에 그러니까 공교육 이전에 돌봐주는 기관들을 주로 이제 프리스쿨이라고 많이 하고요. 이제 그거를 프리스쿨을 나이에 따라서 이제 프리케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스쿨 같은 경우에는 철학에 따라서 이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들도 있고 어떤 데는 놀이 위주로 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 군데 다녀보니까 어느 곳은 되게 아카데믹하게 3세부터 시작을 하고요. 어느 곳은 또 되게 이제 놀이 위주로
아니면 체험 위주로 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몬테소리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몬테소리 그 인형에 맞춰서 이제 또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 기관마다 어느 나이까지 그 기관이 커버할 수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방문하셔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몇 살까지 이렇게 교육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그게 킨더 가기 전까지 다 있으면 거기서 계속 보내시다가 킨더를 가시면 됩니다. 가격은 뭐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그냥 평균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북부 유저지 이제 맨하튼 출퇴근하려고 많이 한국인 분들이 오시는 이제 유저지 특히 그 이제 주재원 분들도 많이 오시는 그런 지역들은 이제 북부 유저지 뭐 폴리, 테너플라이, 뭐 펠리세이드 파크, 리치필드 요 안쪽 그러니까 그 맨하튼에 가까운 지역들은 뭐 최소 1,500 정도는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에디슨 지역이나 조금 내려가서 남부라고 하기 그렇지 않고 좀 내려가서 있는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한 1,000 정도? 물론 이제 이것도 다 다르겠지만 조금 싸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조금 싸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무료 프리스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니버셜 프리케이 혹은 이제 프리 프리케이라고 하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트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은 되게 찾기 쉽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저지는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신문기사 이런 데 지역마다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 지역의 그 사이트에 가셔서 그 카운티 사이트에 가셔서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에 대한 기준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무조건 만으로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만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이 9월입니다. 9월. 뉴저지는 9월이고 뉴욕은 아마 한국처럼 1월, 12월이고 또 다른 지역도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각 지역의 그 기관들에 물어보시면 되고 그런 그 안내문이 나올 때 그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몇 월까지 만 5세를 넘은 학생만 뭐 지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개념은 이제 9월 기준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8월생인 경우에는 19년 8월생인 경우에는 23년 9월부터 4세가 되기 때문에 프리 4K를 이제 갈 수 있고 19년 11월생은 이 23년 9월에는 만 3세거든요. 그러니까 1년 더 기다렸다가 만 4세가 돼서 이제 프리 4K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9월 말 기준, 그러니까 10월 1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그 요 프리 3K, 4K 개념은 이제 킨더 가기 1년 전이 프리 4K고요. 그리고 그 2년 전이 프리 3K입니다. 근데 제가 뉴욕 찾아봤을 때는 이제 3K, 4K 이렇게 아마 3K부터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지원하고 이제 기다리는 기간들이 있으니까 주로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뭐 프리스쿨에 먼저 보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물론 제 와이프가 좀 더 부연 설명해주면 제일 좋지만 제가 옆에서 본 바로는 일단은 도시락을 싸줘야 됩니다. 사실 식단이 있긴 있어요. 이제 유료로 있는데 저희가 뭐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피자, 치즈 스틱, 뭐 화요일엔 치즈 스틱, 뭐 수요일엔 맥앤치즈 뭐 이렇게 해서 5개 나오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좀 놀라긴 했는데 근데 이제 또 한인 유치원에 보내시면 한식이 또 나옵니다. 한식이 되게 잘 나오고 이제 그런 한인 유치원은 또 한국어도 또 같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도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간식도 사줘야 됩니다. 이제 간식을 뭐 과일이나 요거트 같은 거를 꼭 사줘야 되고 셋째는 이제 픽업에 늦으면 벌금 내야 됩니다. 이제 늦은 경우에 이제 뭐 저희가 3시까지인데 뭐 3시 반에 가면 되게 그날은 얘기 없지만 어 이제
그 튜이션피가 나왔을 때 거기에 그 벌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일 관련해서는 뭐 개별 생일 파티는 이제 서로 초대장 보내서 이제 집에서 하거나 혹은 여기도 이제 키즈 카페 같은 거 이제 빌려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제 구디백은 이제 그 유치원마다 다르겠지만 생일하면 이제 그 친구가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도 이제 디파짓의 나라인 만큼 그 유치원도 디파짓이 있고 그 디파짓 내고 나면 어 그 막판에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년 안 다니고 그만두면 그 페널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결정하실 때 물론 어떤지 몰라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란 말이 어렵겠지만 조금 이제 요 페널티가 근데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한 뭐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50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아침에 늦는 건 괜찮고요. 아침에 늦는 건 괜찮고 이제 저녁에 픽업하는 게 문제고 아, 그러니까 저녁에 뭐 주로 3시 픽업인데 그 이제 부모님들 일하시는 경우에는 뭐 5시, 6시까지 또 프로그램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등록할 때 뭐 월수금만 다니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뭐 낮잠 안 자고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기간마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어, 만 4세, 만 5세 되기 전까지 이런 기관들을 다니다가 이제 공립교육으로 이제 킨더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 전까지 조금 이제 이런 비용이 많이 들고 킨더 지나고 나서는 이제 공립이다 보니까 좀 방학 깁니다. 3개월 이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때 이제 썸머 스쿨이라는 걸 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 3달 동안 같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 어머니들 생활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썸머 스쿨을 많이 보냅니다. 근데 썸머 스쿨도 또 비용이 이제 만만치 않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쉬는 동안 세이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비용이 또 골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방학의 길이는 기간마다 다르긴 한데 주로 한인 유치원은 한 일주일 정도 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유치원은 뭐 한 달 이렇게 쉬는 것 같고 이제 공교육 넘어가면 이제 진짜 그 학교처럼 3개월 막 이렇게 쉬니까 그때 이제 또 그 썸머 캠프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찾는 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가 그냥 찾아놓은 건데 어, 뭐 여러 단어가 됩니다. 이제 프리스쿨이라고 검색하셔도 이렇게 막 나오고요. 여기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데이케어라고 검색하셔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한국어로 이렇게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보면 이제 뭐 이런 데는 한인 유치원이죠. 영재 유치원. 여기는 사이트가 없네요. 근데 주로 이런 데 들어가셔도 금액은 못 봅니다. 금액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금액을 적어 놓지 않아 가지고 금액은 볼 수 없고요. 여기 이제 리뷰 같은 거 보셔도 되고 여기는 이제 사이트가 있네요. 네. 좀 볼까요? 아마 이런 데 연락하시면 연락이 올 거고요. 이렇게 그 한날 뭐 이렇게 좀 한인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셔서 이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코리안 스쿨 네이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 이제 같이 병행을 하는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데도 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유치원은 이제 뭐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네, 이런 데 보시면 이제 정확히 뭐
이제 프로그램이나 여기 보시면 인펀트, 토들러, 프리스쿨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데 보시면 거의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이제 계속 어렸을 때부터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금액은 여전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그 방문하셔서 좀 기관들 둘러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기관들이 이제 주로 웨이팅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여기서 지내시다 보면 뭐 좀 유명한 데는 웨이팅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데는 또 미리 이제 대기를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한국에서 하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어떤 기관이 좋은지 모르고 대기를 이제 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좀 문제긴 한데, 어떤 기관들은 대기 걸고 막 1, 2년 있다가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태어나기 전에 아니면 아기가 생겼을 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좀 이번 영상도 어린이집이랑 이제 유치원 이런 거 선택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외에도 좀 도움 되시라고 많이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어, 도움이 되셨으면 이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